안녕하세요. 김정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종합검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진 중에서 종합검진과 국가검진 두 가지 검진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하게 하고 또 언제 하는 것이 정확하게 하는 것인지 그 전문가를 만나 뵙고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정의학과 최민기 교수님 만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저희 병원 종합검진센터는 4층에 있어요. 가정의학과 외래랑 같이 있는데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검진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을 들으러 왔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 성심병원 정형외과 김정현 교수입니다. 저는 이렇게 타칭으로 강남 미남 김정현이라는 미남이십니다. 네, 공인된 검진 박사 최민기 교수님 모시고 오늘 검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진 오랫동안 했습니다. 네, 가정의학과 최민규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궁금점들이 많은데 국가검진하고 종합검진 하는 게 다른가요, 교수님? 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렇지는 않나요? 똑같나요? 항목 차이는 좀 있습니다. 항목의 개수의 차이는 있지만 아주 필수적인 그런 검진 항목들은 꼭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특정한 한 연령대가 종합검진을 한다. 그러면 꼭 들어가야 될 어떤 검진 내용이 있을까요, 교수님? 그 나이 연령대별로 추천드릴 만한 거는 꼭 동일하지는 않거든요. 사람마다. 그래서 검진 항목들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 병원에서는 그거를 주치제도처럼 해서 건강검진 할 때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네. 들었거든요. 끝나고 나서도 당연히 관리도 평생 해드리는 물론이죠.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저희 가정의학과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20대 굉장히 젊은 분들도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되는지 20대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부모님들한테 끌려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특별히 검진을 통해서 밝혀진 부분은 거의 없고요. 네. 근데 요즘에는 결혼하기 전에 신랑하고 신부랑 이렇게 미리 검진해보고 그 결과를 네, 맞습니다. 맞아요. 서로 주고받고 네. 그렇게 하기도 네. 하죠. 저는 결혼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검진을 하게 되는데 그럼 내가 부모님이나 뭐 어머니 아버지 중에 어떤 지병이 있다. 그럼 그런 지병은 어느 범위까지 좀 보는 게 좋을까요? 가족력을 물어볼 때는 2대까지만 먼저 물어봐서 확인을 2대까지. 하고요.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 그 다음은 대부분 이제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심장병들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암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게 임신을 했을 때나 생리 중일 때에도 꼭 검진을 받아야 되는지. 임신 상태에서는 이제 임산부들을 위한 검진 프로그램이 산부인과에서 딱 마련된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또 무상으로 해주는 그런 검진이 있기 때문에 그쪽 검진을 받아보실 것을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여성분들이 하필이면 생리가 이제 시작되거나 이런 경우 조금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잠시 시기를 늦추거나 아니면 적어도 소변 검사 정도만 생리가 끝난 다음에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그 결과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 검진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좀 유심해서 봐야 되는지. 일단 그 말씀 대답 드리기 전에 환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양성, 음성, 맞아요. 양성, 악성 이거에 대한 구분이 없으셔가지고 검진 결과지를 보고는 이거 암 걸린 거 아닌가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말하는 양성 질환이라는 것은 악성 질환이 아닌 그렇죠. 양성 질환이라는 뜻인데 놀란 가슴에 이게 오시더라고요. 또 한 경우는 양성과 음성의 차이, 항원 항체 검사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경우는 양성이 좋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음성이 좋은 경우가 있는데 그 결과만 보고서는 이게 나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검진 내용 중에는 결과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그거에 대한 비용도 들어있지만 의사와 상담하는 그 상담 비용도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검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검진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의사 상담을 받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지혜를 좀 얻으시는 게 검진의 목적에 제일 부합한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 뭐 운동을 전날에 많이 했다든지 굉장히 과로했다든지 잠을 잘 못 잤다든지 그런 이제 힘든 상황이 있었을 때 검진을 하면 어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밤늦게까지 술 드시고 오시는 분들의 경우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이런저런 이상 소견들이 많이 발생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 위장 고통이든 아니면 머리가 두통이 있든 이러면서 혈압이 많이 높아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그 전날 잠을 못 자거나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에도 근육 관련된 효소들이 좀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죠. 혈뇨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이상 소견이 나타날 수 있겠죠.